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큰 영광이고, 이 아름다운, 뭐 어느 때나 오든지 아름답지만 이 아름다운 가을에 또 이화 교정에 또 올 수 있어서 참 여러 가지로 흐뭇하고 좋습니다. 제가 오늘 맡았던, 우리가 이 모임을 조직하시는 유중근 총재님하고 선생님들께서 이번에는 좀 그 강독도 좀 고전, 특히 고전에 대한 강독도 좀 해보자고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내심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강연을 통해서, 대중 강연을 통해서 강독한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 특히 좀 고전적이고 그런 책이면은 내용이 그렇게 썩 재밌거나 하지 않을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데도 하자고 그러셔서 우선은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토크빌에 미국의 민주주의를 강독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셨어요. 그거하고 이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진짜 강연하는 사람한테 이건 보통 부담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토크빌의 민주주의는, 미국의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로 사실 뭐 200년 넘게 된 책이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민주주의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너무나 적실성이 있는 것이고, 내용상으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토크빌이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이제 강독을 다음번 하고 다다음번에 2회에 걸쳐서 미국의 민주주의 강독을 강연이 있을 텐데요. 그 맥락에서 저는 참 잘 선정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암만 생각해도 우선 너무 두껍고 그거를 사실 대중 강연을 통해서 설명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경제학적인 접근이지만 아주 최근에 있었던 나온 책, 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Why Nations Fail 이라는, PPT 좀 바꿔줄 수 있어요? 제 걸로. 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라는 이 책을 그러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저자가 두 사람입니다. 데런 아세모글하고 제임스 로빈슨 두 분인데, 이 책이 2012년에 나왔고요. 그리고 2019년에 후속타를, 2018년에 후속타를 또 하나 썼고, 그런데 작년에 이분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이건 대중적인 책이고, 두 분은 요즘 최고의 경제학자들입니다. 진짜로. 그런데 대중적인 책을 또 썼습니다. 나중에 혹시 번역도 돼 있으니까 보실 기회가 있으면 참 놀라운 책이고요. 그래서 마침 또 지난 9월인가 8월인가 이 로빈슨이 그 한국에 온다 그래갖고 어떻게 돼갖고 이제 연결이 돼서 만나보고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또 광고를 드리겠지만은 오늘 여기 와서 찍고 있는 법률 방송에서 저하고 로빈슨하고 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법률 방송에 아예 1시간 반짜리 대담도 올라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강연 들으신 후에 한번 보시면은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왜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이 로빈슨이 이제 한국에 그때 8월인가 왔다가 2주 전인가 또 왔었어요. 그리고 12월에 또 온답니다. 그래서 뭘 그렇게 자주 오나 봤더니 한국의 발전상이 너무나도 이 사람들은 연구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을 보시면은 왜 국가들은 실패하는가입니다. 근데 왜 제목을 저렇게 지었냐 하면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하는 국가들은 다 영국이든 미국이든 독일이든 프랑스든 뭐 일본이든 적어도 100년 전에 이미 다 성공했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성공을 이어온 나라들이고, 근데 그 이후로는 전 세계 뭐 아프리카를 가든 동남아시아를 가든 어디를 라틴 아메리카를 가든 다 국가들이 사실 지금 100년, 200년 전에 성공했던 그 선진국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대한민국이 그걸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Why Nations Fail이었다가 갑자기 궁금해진 게 그럼 왜 대한민국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가 이제 궁금해지고, 그리고 이 책에서도 다뤘습니다. 이 책에서도 다뤘는데 네. 이 지도 아시죠? 이거 위성 사진. 그 인공위성으로 이제 바깥에서 찍으면은 이제 동북아시아를 찍으면은 이제 남한이고 여기가 이제 북한이 까맣고 산동반도고 요동반도고 이제 이쪽에 일본이 있고, 그런데 이제 저 까만 사진을 보고 사실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 사람들이 2012년 이 책을 쓸 때에 거기에 냈던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유명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봤을 때 왜 국가가 실패하고 왜 성공하는가의 가장 극단적인 예가 남북한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실패하는 국가는 너무나 많은데 성공하는 국가는 너무나 없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에 오기 시작해서 만나고 나니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들여다볼수록 더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 한국이 성공했는가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이 책의 대강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대략적인 걸 제가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주장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 우리 역사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진을 놓고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어느 나라가 경제 발전을 하고 어느 나라가 못한다 그러면 흔히 많이 하는 게 문화적 차이가 있다. 어떤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근검절약도 잘하고 협동도 잘하고 똘똘 뭉치기도 잘하고 지도자 말도 잘 듣고, 근데 어떤 나라는 못한다 그러면서 문화적 차이가 있다,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 남북한은 같은 문화 아니냐. 똑같은 문화권이고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똘똘 뭉쳐서 똑같이 살아왔었고, 그런데 문화적 차이 때문에 경제 발전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런다면은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또 흔히 하는 얘기들이 지리적 조건 많이 하죠.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게을러서 일 잘 안 하고 먹을 게 풍부하니까 농사도 안 짓고 등등등등, 그런 식의 글쎄요 아주 통속적인 그런 설명들을 많이들 하는데, 그것도 남북한의 지리적 조건이 뭐가 그렇게 다르고 기후가 뭐가 그렇게 달라서 기후 갖고 설명이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가장 경제 발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흔히 내놓는 설명이라고 하는 게 문화적 차이다, 지리적 차이다. 그런데 그런 걸로는 설명이 전혀 안 된다, 한국에.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의 예가 이 사람들한테 참 중요한 게 됩니다. 또 하나 예를 이 사람들이 드는 게 이 남북한하고 똑같습니다. 뭐냐면요, 이게 지금 노갈레스라는 아리조나에 있는 마을입니다. 근데 그 마을을 뚫고 지나가는 게 미국하고 멕시코 국경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한복판에 이 우리 휴전선 철책이랑 똑같은 철책이 마을을 그냥 관통을 하고 있고, 한쪽은 아리조나고 한쪽은 멕시코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예를 드는 게 남북한과 같이 똑같은 문화고 똑같은 사람들이고 다 멕시코계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리적으로 딱 붙어있는 요만한 마을인데, 한쪽은 아주 잘 살고 미국 쪽은, 이쪽은 엉망입니다. 그럼 이걸 뭘 갖고 설명을 하냐. 이게 무슨 지리적 조건, 문화적 차이? 절대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예를, 남북한과 노갈레스 이 시의 예를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듭니다. 경제 발전을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윤리학하고요, 윤리도덕하고 인문사회과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윤리 도덕은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착한 것이다, 정의로운 것이다, 이런 거를 직접 가리키고 그 선악을 구분할 줄 알고 잘잘못을 가릴 줄 알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윤리 도덕입니다. 인문사회과학은 그런 거 안 가리킵니다. 인문사회과학의 핵심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은 본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꼭 납니다. unintended consequence라는 게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비극 같은 거, 셰익스피어 비극 같은 걸 읽으면은 그게 의도하는 바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극적인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인 것 때문에 누가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좋은 의도를 갖고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하더라도 전혀 엉뚱한 결과들이 나오는 거고, 사회과학이라는 학문은 경제학을 비롯해서 정치학이고 모든 사회과학의 학문은 뭐를 하는 겁니까?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아까 잠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말씀드렸지만 아담 스미스의 제일 유명한 태제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지 않습니까? 아담 스미스의 태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뭐 착하고 이타적이고 이래갖고 경제가 잘 된 게 아니라 제발 각자가 자기의 앞가림만 하고 자기 이익만 극대화시키려고 사실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경제가 커지더라. 그래서 이게 뭘까? 왜 이러지? 그걸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해서 개개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개개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을 하는데 전체 이익이 극대화가 되더라. 그게 이제 시장경제론입니다. 시장경제를 해야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지도자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하고 그런 문제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몇 천만 명이 전혀 각자 나름대로의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하는데도 결론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이익이 그 경제가 발전하면서 국가 전체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게 이게 놀라운 겁니다. 반면 실패하는 나라들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지도자들하고 엘리트들이 나와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남미의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그러니까 남미도 그렇고 뭐 이런 그 베네수엘라 같은 데에 그렇죠? 우리가 유명한 베네수엘라 같은 데에 거기에 지도자들이 나쁜 의도를 갖고 했겠습니까? 좋은 의도를 가지고 다 분배를 하고 부를 나눠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완전히 경제를 몰락해버립니다. 그 석유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완전히 몰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석유 많은 나라가 나이제리아, 아프리카의 나이제리아.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지금은 처참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려니 제도가 어떻게 사람들의 전혀 다른 각축 속에서 서로가 이해가 충돌하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어떤 제도가 만들어진데 그 제도가 해필이면 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거다. 아니면 어떤 제도는 나라를 완전히 잘 살던 나라도 망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책, 사회과학, 인문학조차도 그러니까 윤리 도덕 빼놓고는요 사실은 우리가 학문을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각자가 의도하는 바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라가 움직이고 사회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거가 왜 그렇게 움직이는가를 알려고 하는 게 사회과학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북미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남북한 말씀드렸고 노갈레스 시 말씀드렸잖아요. 또 다른 비유가 북미하고 미국하고 캐나다가 있는 북미하고 지금 중남미입니다. 그렇죠? 또 같은 저건데 노스 아메리카, 센트럴 아메리카, 사우스 아메리카. 북미는 얼마나 잘 삽니까? 중남미는 얼마나 지금 못 삽니까? 그럼 이게 왜 그렇느냐?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가 뭔지 이게 지금 이게 어디 원주민들입니까? 남미입니까? 북미입니까? 북미죠. 우리가 아는 아메리칸 인디안, 지금 미국 땅에 살았던 아메리칸 인디안들이고 그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이런 부락을 형성해서 살고 있었죠. 굉장히 원시적으로 살았었죠. 북미는. 근데 지금 여기는 남미는 여기가 뭡니까? 이게 아스테크. 지금 멕시코입니다. 이거는 잉카, 페루. 그러면 사실은 서양 사람들이 미 대륙을 발견하기 전에는 어느 쪽이 잘 살았습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남미가요, 엄청난 국가들을 세우고 살았었습니다. 금은 보화가 넘쳐나는 데였고, 북미에서는 간신히 저렇게 원시적으로 살았었죠. 근데 지금 이게 왜 바뀝니까? 한 200년, 300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도라는 겁니다. 그거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너무 재미있는 예입니다. 왜 남미는 원래는 잘 살았었는데 서양 제국주의자들이 와갖고 못 살게 됐고, 북쪽은 못 살았는데 서양 제국주의자들이 와서 잘 살게 됐고,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느냐를 이제 설명하라는 게 그 사람들의 앞부분에, 책의 앞부분에 아주 재밌는 예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르난 코르테스라는 사람이 그 아즈텍을 멸망시킨 사람이죠. 1521년에 지금의 멕시코의 정복을 완전히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피자로가 저 잉카를, 지금의 페루죠. 페루를 이제 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 얘기 아세요? 그때 저 잉카의 아타우알파 황제, 마지막 황제가 황제를 잡아가지고 백성들 금을 내놔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중에 만든, 그 당시를 상상해서 거기에서 만들어 놓은 벽화인데, 그 사람이 죽은 방이라고, 그 방이라고 해서 지금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지금 뭐를 하는 거냐면은 저 왕이 이만큼 금으로 채우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만큼을 금으로 채우고 지금 방만한 두 방을 더 은으로 채우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가서 온 백성들이 금, 은을 모아갖고 와서 그 방을 다 채웁니다. 그런데도 죽여버립니다. 그때부터 이 지금 남아있는 전 세계 박물관에 흩어져 있는 그때 잉카하고 여기서 나온 금, 은은 상상을 초월하는 양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아타우알파의 뭐죠? 그 몸값으로 그 사람들이 갖고 온 금을 지금으로 한 사람은 500만 파운드 정도 될 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500만 불 조금 넘는 돈이 되는 거죠. 그런 돈이었다고 그러는데,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금을 다 끌어모읍니다. 금을 끌어모아갖고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특히 스페인은 그 금은을 계속해서 실어서 날르는 거죠. 자기네 스페인으로. 그러니까 스페인의 그 영화는 뭐 이름 말이야. 스페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어디를 가든 진짜 그 성들과 궁전과 그 박물관과 이거는 어디 딴 데가 프랑스고 뭐고 비할 데가 없습니다. 진짜 올드만이죠, 거기야말로. 정말 올드. 근데 중남미에서 이 돈을 다 끌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